호의가 계속돼요. 호의. 분리가 되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마존의 무료 반품 정책부터 시작해서 쿠팡, 반란 다 한번 휩쓸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반품 정책 같은 경우에 아마존에서는요, 그간 아마존 프라임 유료 회원들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 않고 반품을 해줬어요. 상품의 하자가 있든 단순 변심이든 해줬습니다. 쿠팡 옛날에 서비스했던 거. 맞아요. 쿠팡에서 2018년도 10월부터 시작했던 그 와우 멤버십. 근데 사람들이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무료 반품을 하면은 긍정적인 부분은 사실 온라인에서 뭐 옷 쇼핑하거나 할 때 이 사이즈가 내게 맞나 아리까리한데 아니면 반품이 왔다 갔다 하면은 얼마 털릴 텐데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악용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쓰고 다시 반품 쓰고 반품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 오늘 주제가 바로 아마존의 무료 반품인데 과연 이게 무료 반품을 해야 하는가 좀 이런 생각도 좀 요즘에는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요, 온라인에서 배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택배 픽업이나 홀푸드 마켓, 즉 오프라인 현장에서의 반품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소매협회에서 온라인 전체 반품률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온라인 전체 상거래에 있어서 반품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18%였는데 2021년에 21%로 3%포인트 증가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100명이 사면 21명은 반품한다. 완전 높은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CNBC에서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은 얼만큼 반품이 되는가 라고 봤더니 미국 소매협회가 작년에 소매산업에서의 반품 금액을 봤더니 7,610억 달러어치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크냐? 7,410억 달러가 국방부 예산이니까 약 200억 달러가 반품비가 훨씬 높은 거야. 아니 국방부 예산보다 더 높고 이게 한화로 1,008조 원. 이게 어마어마하죠? 1,000조 원 넘게 반품이에요. 들어보지도 못한 금액인데요. 이거는? 금액 자체가 우리랑 이제 사이즈가 다른데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반품률이 얼마야 라고 밝히진 않아요. 근데 예상했을 때 꽤 높겠다. 왜냐면은 아마존이 지난 코로나 시기에 굉장한 수혜를 봤어요. 온라인 거래 많이 하니까. 그래서 매출이 이렇게 쭉 증가하니까 실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증가하면은 물류비 당연히 비례해서 증가해요. 그리고 요 안에는 반품비가 숨어 있습니다. 근데 공개하진 않죠? 왜냐면 그러면 너무 털리니까. 그래서 봤더니 2021년에 물류 처리 비용이요, 1,520억 달러가 나왔어요, 아마존. 근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한 건데 여기에 따라서 반품비도 비례해서 증가했겠다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반품 자체는 할 수 있어요. 다만 반품을 굉장히 어뷰징 용도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면에 있어서도요, 반품은요 폐기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게 환경오염과도 이슈가 있어요. 폐기하고 태우고 뭐하고 하면은 이게 쓰레기 뭐 이산화탄소 온난화 뭐 너무 크게 갔나? 어쨌든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화두다 보니까 그런 반품비를 어떻게 줄이면서 환경오염이나 이런 걸 줄이고 ESG 경영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자동 기부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2019년에 아마존에서 비영리 단체 굿 360이라고 해서 이 기부단체랑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반품 폐기해야 된다. 근데 쓸 수 있어. 다만 상품성이 훼손돼서 재판매가 안 된다. 그럼 폐기하지 않고 기부를 하는 겁니다. 전국에 한 10만 개의 기부단체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아마존 물류센터에 가서 중간 허브에 직접 픽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부센터에 배송을 해주기 위한 배송비 안 들고 물류 보관이나 폐기에 사용되는 비용이 안 듭니다. 얘는 뭐 아이디어 잘 됐네요. 아이디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실제 이 기부하는 물품도 수백만 개 이상을 확대하면서 전국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기부 활동이 되다 보니 아마존도 이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지를 개선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얘네들이 2020년부터 중고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판매
판매자들한테 옵션을 붙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반품이 됐을 때 너네 이거 중고 판매 넘길래? 넘기겠다 라고 하면은 반품 왔을 때 제3자한테 넘겨서 이거를 이제 깨끗한 애들, 괜찮은 애들 이런 애들은 다시 중고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기부 프로그램이나 중고 판매를 통해서 아마존이 기대했던 건 반품률이 높으니까 폐기 비용과 환경 문제 이슈가 있다. 그래서 이런 ESG 경영 차원에서 한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묻지마 무료 반품하면은 어딜까요? 쿠팡이죠. 묻지도 따질 필요 없죠. 근데 얘네들이 2018년 10월에 와우 멤버십을 도입해서 그때 월 2,900원만 내면은 다 서비스 8개 크게 하면서 무료 반품을 해줬어요. 받았는데 30일 이내에 환불돼. 그랬더니 이거 너무 좋다라고 해서 신규 회원도 유치했지만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작년에 어느 커뮤니티에서 그 글 자체가 조회수가 9만 회를 돌파했던 글이 있었는데 님들 나 아이패드 공짜로 쓰고 있음. 그거 알죠.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아이패드 프로를 쿠팡에서 구입을 한 다음에 30일 되기 직전에 반품한 뒤 또다시 새 거를 사서 그런 식으로 30일에 한 번씩 새 제품을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야 이거 완전 악용한다 블랙 컨슈머 아니냐 뭐 너 돌았나 하는데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이 뭐야 렌탈비 되게 싼 거 아니야? 월 2,900원에 새 거 쓰고 있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나오는데. 뭐 내가 시스템 잘 이용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블랙 컨슈머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지는 내가 시스템 이용하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겠지만 사실 이거는 선량한 기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셈이 됩니다. 왜냐면 기업 입장에서 손해를 입게 되면은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어딘가에 넘겨줘야 돼요. 그럼 블랙 컨슈머가 똥 싼 거 일반 선량한 소비자가 그 비용 전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심지어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로켓프레쉬를 이용하는 어느 소비자가 회수를 안 한다는 점을 악용을 해서 주문하고 반품해서 물건을 착복한 거예요. 그래서 무려 800만 원어치. 800만 원? 그래서 이제 쿠팡에서 이거는 악질 중에 대악질이다 라고 해서 고소리 먹어야 돼요. 고소 먹었어요. 고소했어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를 해버렸어요. 왜냐면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한두 건이면은 그럴 수 있어. 이거 알고 보니 개판이야 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800만 원어치 했다? 이건 완전 작정한 거죠. 진짜 땡 맞은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매출을 사상 최대로 올리긴 했는데 매출이 작년에 무려 22조 2천억 원. 근데 순손실이 1조 8,600억 원이 나왔어요. 근데 상당수가 이런 무료 반품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쿠팡은 이러다 보니 블랙 컨슈머를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선량한 소비자들 되게 피해 입고 쿠팡의 신뢰도도 떨어지겠다. 왜냐면은 얘네들이 반품한 거 겉이 깨끗해서 봤더니 알고 보니까 뭐 썼던 거야. 그러면 일반 소비자도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3월부터는 반품을 무조건적으로 해주지 않는다. 다음의 경우 안 해준다 했는데 이 다음의 경우가요. 생각해보면 정말 골 때려요. 왜냐면은 택을 제거한 경우 반품 안 해줘.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반품하는 들이 있단 말이야? 들이 하면 안 되죠. 그런 컨슈머가 있단 말이죠. 그래. 그리고 세트 상품을 샀는데 하나 빼고 반품해. 그럼 구성 상품이 누락되는 건데 이거를 반품해달라 하는 거 이게 상식선에서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안 해준다. 그래서 결국은 쿠팡은 멤버십에 대해서 무료 반품에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뭐 조정을 해도 이렇게 해주는 데가 없죠. 와, 진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와, 이 쿠팡이 진짜 자선 사업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사이트가 있는가 하면 반품비가 너무 비싸서 문제가 됐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저 알 것 같아요. 반란. 반란? 반란 같은 경우에는 봤죠? 우리가 뭐 40만 원짜리 지갑을 샀는데 반품비 30만 원. 반품하려고 했더니 제품은 돌려줘야 되는데 수중에 남는 돈은 10만 원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반품비가 너무 비싼 게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공정위에서 이렇게 현장 조사를 했어요.
보니까 이제 기존의 반란뿐만 아니라 머스티, 트렌비 이 명품 커머스 업체 모두 문제점이 해외 구매 대행을 한다는 이유로 해외 구매 특성상 반품 환불 교환 안 돼요라고 명시하는 게 소비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거다. 즉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청약 철회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교환이나 환불할 권리가 있다. 근데 공정위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해라 했는데 아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한 가지 노력하는 건 있어요. 반란은 이제 지난 2년간 반품비가 과다하게 청구된 사람들 전수조사를 해서 과다한 애들은 돌려주겠다. 반성하고 있네요. 어나운스는 했지만 사실 진짜 지켜지는지는 팔로우 기사가 나와야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건 언론 활동이니까. 일단 말은 이렇게 했다. 어쨌든 말은 좋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케터의 시선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블랙 컨슈머 걸러내기. 요거 제가 이제 캡처해온 이 이미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지 혼자 튀어있는 애들을 제지하는 거지 누구나 반품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최근에 10개를 샀는데 한 2개를 반품했어. 그럼 확률상 평범한 사람 안에 들어간다. 근데 만약에 10개를 샀는데 평균적으로 5, 6개를 했어. 그럼 얘는 평균 이상에 있는 꼬리에, 여기 표준 편차, 꼬리에 있는 애예요, 꼬리에 있는 애. 그러면 이런 애들은 이상감지를 통해서 걸러내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걸 받았다는 건 과연 뭐 10개 중에 하나 반품했겠어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쿠팡이 한 번 했다고 해서 바로 주는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묻지도 따지지 않고 환불해 준다는데 내가 유료로 4,900원 내고 있는데 회원 자격 정지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 생각이 호의가 계속돼요. 호의. 분리가 되죠. 다들 분리됐네. 쿠팡 입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렇게 와우 멤버십 가격도 인상하고 묻지마 환불에 대해서 반품에 대해서 정책상 수정을 한 이유도 기존의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도 있고, 한편으로는 쿠팡에서는 김범석 의장이 하나 약속한 게 있어요. 수익성 개선하겠다. 왜냐면은 작년에 22조 2천억 최대 매출 달성했는데 순손실이 1억 8천억 원이었단 말이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계산하고 싶은 건 매출액 총이익 마진율이 현재 한 16% 수준인데 27에서 32%까지 올리겠다. 그러려면은 이런 반품이나 블랙 컨슈머를 정리해야 돼요. 실제 이런 겁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요, 유료 멤버십 회원이 900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 기업을 운영한다면 새로운 애들을 데리고 와서 막 무료 반품해서 유인할 게 아니라 기존 고객들 예쁘게 잘 관리하고 이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하지 않는 게 이 사람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블랙 컨슈머를 털어내줘야 돼요. 그리고 실제 이런 반품 정책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줘야 되는 이유는 폐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커머스 반품률이요, 평균적으로 20에서 30%래요. 되게 높은 거예요. 즉 이게 다 상품 훼손이 되면 싹 다 쓰레기가 돼요. 그럼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진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 폐기나 이런 비용, 일각에서는 그 얘기를 해줘요. 무료 반품을 이용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야기한다. 근데 저는 일면타당하다고 봅니다. 실제 미국에서 보니까 반품 솔루션 업체 옵트로라는 기업이 있는데 미국의 연간 반품 해가지고 폐기하는 애들, 이게 최대 58억 파운드의 매립 폐기물이 발생한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1파운드가 0.45kg이니까 대략 톤으로 따지면 261만 톤. 261만 톤이요? 261만 톤이 이 폐기가 되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야. 이게 다 매립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반품 정책은 초반에 유입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 기업 입장에서도 그러고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도 제품을 판매하다 보면은 물류사와 아예 거래를 해요. 우리 물류사 같은 경우에는 주문이 왔다. 그러면 특정 소비자 바코드를 찍고 쭉 지나가면서 찍은 곳에 제품 넣고 쭉 지나가면서 택배 포장돼서 다시 한번 바코드 찍고 넘어가요. 이 모든 과정이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게 어떻게 해서 덜 들어왔어요. CCTV가 정확히 그 바코드에 있는 사람이 찍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작년, 재작년에 우리 커뮤니티에 또 이런 게 돌아다녔죠. 공짜로 제품 없는 방법 공유. 이게 뭐냐면
쿠팡이나 오픈마켓에서 세트 제품을 산 다음에 일부러 몇 개 빼가지고 야 세트 안 왔어 이거 반품할래 라고 해서 돈 환불받고 한두 개씩 빼돌리는 수법으로 해서 했는데 공짜로 제품 얻는다. 이게 또 너무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 회사 제품 중에서 비누 제품이 있었는데요. 9개 세트 제품을 산 어떤 고객이 자기 6개만 받았다 해서 택배 열어서 그 사진을 찍어 온 거예요. 3개 빼가지고 찍은 거죠. 저희는 택배 전 과정이 찍힌다. 그 파일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거 나 아니야. 나는 안 받은 거 맞아. 너 지금 나 몰아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그냥 환불해 드렸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이 블랙 컨슈머는 우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데이터가 다 있어요. 이 특정할 수 있는 해당 개인 바코드가 있지만 그래도 돌려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사실 이런 허점들을 이용하지만 허점도 아니에요. 이미 다 너무 명확하게 증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건 뭐 허점 아니죠. 근데 이렇게 이용하는 고객들이 있다. 어쨌든 이렇게 블랙 컨슈머에 대한 기업의 정책은 사실 엄격해야 됩니다. 왜냐면 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얘로 인해서 기존의 소비자까지 피해가 입힐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콘텐츠 여기까지고요. 오늘 콘텐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나라의 스마트 스토어, 쿠팡을 어뷰징하는 중국 판매자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